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108번째 시간입니다. 347쪽입니다. 좀 추우세요? 추우시면 에어컨 조정하시면 되고요. 서장 108번째 시간 347쪽입니다. 네. 딱히 드릴 말씀이 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순간에 어떤 세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이 세계를 경험했는지는 이제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티베트 사자의 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서 뭔가 49일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삶의 어떤 기록을 지워 나간다고 하잖아요. 테이프에 녹음돼 있는 걸 이렇게 지워 나가듯이 그게 49일 동안 이렇게 지워야지 이렇게 혼백이 이 세계에 남지 않고 미련 없이 이제 저 세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설명을 하면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현생의 기억이나 기록들을 이렇게 지워나가는 과정이 49일 동안의 어떤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어떤 중간에서 이렇게 하직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우리가 불법의 배경 속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고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그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어떤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두려움과 하여튼 뭔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 이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어떤 한 개체? 그러니까 마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아주 작은 일개미 정도의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내가 탁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탁 그 작은 일개미와 같은 존재감으로 탁 던져진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두리번거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어떤 긴장 상태 속에서 하여튼 뭔가를 이런 어떤 편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여튼간 세상이 구체적으로 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가볍고 단조롭고 그렇게 어떤 어두운 구석이 없다 해야 되나?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드러난 세계가 지금 이 공간 하나잖아요. 내가 이사 올 때 보니까 이 24평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각적으로나 어떤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24평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24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세계 속에 아주 개미보다도 작은 입자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살다가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 듯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오히려 이 세계보다도 적지 않은 그런 식의 어떤 존재감으로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몸뚱이 하나가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 밖의 세계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서 이 몸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환경과 세계와 타협하고 투쟁하고 하여튼 자기 유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그 노력하던 그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만약에 뭐 끝간데 없이 펼쳐진 우주라고 할지라도 마치 내 안에 들어온 듯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일이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 180도 뒤집어진 듯한 그런 어떤 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 몸이 우주만큼 확장돼 있는 듯한 이 몸이 나였다가 이 한계를 벗어나고 진짜 몸이라고 한다면 이 나의 몸을 포함한 여러분의 몸,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사이의 공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온갖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하 대지조차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몸으로의 어떤 전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 삶을 살게 된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죠. 아직도 이제 이 몸이 나라는 습관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두려움조차도 이 나의 몸인 것 같은 내 안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확장성.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나는 세계 안에 아주 작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닌 어떤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삶을 경험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평소에도 그게 어떤 이해나 중간에 어떤 그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소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를 발동하지 않고 당연히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몸인 것인 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러니까 당연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마음 하나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이런 식의 소음 없이 해석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즉각 그냥 틈 없이 일체가 하나인 일체가 하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하나가 주는 어떤 그 뉘앙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인 것이에요. 하나가 나인 것이거든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낱낱이로 드러나는 것이 일체라면 그것이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성은 자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정체성, 그게 되는 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식으로 표현하면은 무한히 존재가 확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 몸 안에 나라는 어떤 개체성이거든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 이 무한한 어떤 어떤 형태에도 갇히지 않은 그 하나인 그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고 알고 있던 그 내가 없다.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인 것이고, 본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몸과 마음이 나고 내가 이 세계 안에 살고 있어. 그리고 내 이 그 육신이나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보호하는 어떤 방편들,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선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완전히 전환이죠. 그러니까 전환이라기보다는 본래 상태로의 환원이죠. 그게 이제 이 공부인 것이고, 그게 또 맞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몸과 마음 안에 갇힌 게 나일 뿐이야, 나일 거야 라고 여겨지고 그게 자기 현실인 사람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지금의 이 나에서 다른 나로 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를 인정해서 마치 여기서 몸이 어떤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이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건 실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지 뭔가 광활한 우주와 같은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간다는 거는 그 이전에 나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나를 인정해서 여기에서 뭔가 빠져나와서 우주로 확장하는 듯한 그런 식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저는 지금 여성이잖아요, 보통.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남성으로 알고 살고 왔어. 근데 그 삶 동안 내가 여성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한 5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여자인 줄 알았네?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남자였습니까? 착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개인이 이 세상에서 아주 미약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여자인데 남자로 알고 살아왔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공부가 그것이라는 거거든요. 본래 우리 스스로가 이걸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뚱이인 거예요, 이 세계가. 그게 뭐야? 나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의 상태인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본래 삶으로 회복해서 산다. 그걸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 여법해진다 그래요. 여법한. 법답게 살아간다. 법을 깨치지 못하고 살다가 법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다. 그러면 아주 멋진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착각이라는 거는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뭔가 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장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바꾸는 것도 아니거든요.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네 하는 거는 생각의 문제지, 몸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규정한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가 덮어놓고 믿었던 이 세계 속의 나라는 이 어떤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공부로 호시우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눈을 소걸음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호랑이 눈을 갖고, 눈은 호랑이 눈이고 걸음은 소의 걸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호랑이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눈, 안목. 눈이라는 건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안목이 날카롭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날카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잘 본다. 아주 정교하게 잘 본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잘 본다. 정교하게 잘 본다. 세밀하게 잘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에 내가 이 우주 속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는 세밀하게 못 봤어요. 정교하게 못 봤고 잘 못 봤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릴 때부터 학습한 대로 어떤 순간 이제 말문이 트이고 생각이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나 아빠가 너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그런 이름을 탁 붙여주면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고, 너는 나라고 얘기해. 그럼 이게 나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말하자면은 그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물들어진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밴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이런 착각에 물드는 것은 마치 생선을 싸놓은 종이가 생선이 없는데도 그 생선의 어떤 비린내가 남아있는 거와 같다. 그건 왜냐면 그렇게 노출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선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용이 돼버리고 훈습돼버린 게 우리의 분별심이거든요. 우리가 조사해볼 여유도 없었고 그 시간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걸로 시험을 보니까
나, 너, 우리, 대한민국 무조건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뭐 1학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의심해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막 그 구조화된 어떤 그런 그 분별이 그 몸에 배면서 그때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화가 생기고 우리가 번뇌를 느끼느냐? 그게 원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 삶이 괴로움을 느낀 거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할 때부터거든요. 분별이 이렇게 싹 터서 이건 나야? 남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싸우는 건 뭐냐면 내 거 하면서 싸워요. 내 물건이야. 네 물건이 아니고 내 물건이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되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은 그런 거야. 야, 네 큰애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분명히 이거 엄마가 내 거라고 사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동생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내 거라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이 견고하게 있는데 어느 순간 동생이 태어나면서 동생께 돼버렸어. 이게 현실은 변하니까,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그 구조거든요. 그게 이 프레임이 죽을 때까지 가요. 어릴 때 언니와 동생 사이의 갈등의 구조가 어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그게 뭐 어떤 구조냐면 이래야 돼 하는 이게 맞아라는 기준. 근데 현실은 절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바람과 욕구와 무상한 현실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면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몸이 아프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여기면은 이게 영원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몸이 육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의 기대는 계속 건강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기대나 바람이 없으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괴로울 수가 없어요. 상충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는 게 없으면 그냥 원래 몸은 변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라는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것이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 법대로 돌아가네 할 때는 우리가 괴로움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번뇌를 느낄 때는 나의 기대와 현실이 상충될 때 그 구조예요. 아까 어린아이가 자기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 현실과의 괴리, 투쟁, 갈등,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 구조가 간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우리의 분별심이라, 분별 집착심.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라는 것이 너무도 재밌어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경험은 늘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모든 경험은 늘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경험은 늘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경험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온갖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성이나 공간성이 없어요. 시간성이나 공간성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이 작동돼야지 시간이 돼요. 그렇죠? 과거에 어땠어? 앞으로 어떨 것이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아니면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거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소음이에요. 그렇죠? 소음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소음을 빌리지 않고
너무도 굳건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교하게 본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보고 날카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이걸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어두운 구석 없이 보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대충 보니까 계속 그 갈등 속에 놓이는 거예요. 밟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자를 쓰고 눈 아니에요. 눈이 중요해요. 눈, 보는 눈. 그게 우리가 이 육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그럼 이게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공부를 10년, 20년 해도 잘 안 보면 소용없어요. 뭐 체험을 12번을 해도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비슷한 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뭔가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호시우횡이라는 거는 뭘 겉으로 드러나게 막 요란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눈은 열려 있어야 된다. 날카롭게. 그게 뭐냐? 시간과 공간이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부터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시공간, 그러니까 좌표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X축, Y축 하죠. 우주의 X축, Y축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 구조만 의심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큰 기둥,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의 신인가? 그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크로노스.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 공간이 없으면 우주가 펼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시 공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시간 존재합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과거 존재합니까? 미래 존재합니까? 아이, 있잖아요. 내 어제 뭐 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어제 뭐 했겠죠. 근데 그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뭐 했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어디 갈 건데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있겠죠? 내일 서울 갈 겁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시간과 어떤 공간. 그것도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이라는 생각과 서울이라는 생각에 의지해서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고 있다라. 거기라는 의식이 없으면 거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속으면 안 돼. 여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이 일어나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는 어떤 시간, 딱 정해진 시간, 여기라는 정해진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이거다 하거든.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여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과거가 됐어요. 그거를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이제 선사들은 뭐라고 해?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그래요. 당나라가 이제 중심이니까 중국은 자기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사들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에이,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그래. 다른 쪽으로 얘기해요. 항상 옛날 사람, 중국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중국이 항상 세계의 중심이에요. 신라를 지나갔다라고 안 하고 벌써 인도를 넘어갔다 그래요. 화살이 벌써 인도를 넘어갔다. 그거는 벌써 언어로, 생각으로 잡아버리면 그거는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일이다. 진짜 살아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 말하는 거예요? 미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저기 말하는 거예요? 어디 말하는 서울 말하는 거예요? 부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너무도 재미있게도 너무도 이 성공부가 단순한 게 여기는 모든 것의 여기라는 거예요. 소리의 여기이기도 하고 사물의 여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물의 여기이기도 하고 느낌의 여기이기도 우리는 어떤 모든 느낌이나 감정도 항상 여기에서 경험해요. 여기서 경험하지 어디 거기에서 경험하거나 저기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한 구멍이라 모든 게 다 하나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 공간도 세상의 모든 소리도 세상의 모든 형태도 모든 빛깔도 모든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포, 두려움, 기쁨, 행복, 슬픔 모든 것도 늘 이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라고 선사들 얘기하죠. 한 구덩이에 100가지 흙이 없다. 이 우주에 있는 물건들이 뭐 무량한 수라면 한 구덩이에 무량한 흙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냐?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거라는 거. 다 지금 이거라는 거. 지금 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우리가 여기서 막연해지죠. 아니 시간도 이거, 공간도 이거, 소리도 이거, 사물도 이거 다 하나라는데 내 눈에는 수백 가지로 보이는데 왜 이게 하나입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 그 근본이 하나입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00번을 쳐봐도 나는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안 와닿을까? 이게 너무도 이렇게 미묘한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그 경험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상하죠. 현상은 이게 인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뭐 전원일기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온 동네에 무슨 뭐 반상회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수백 개까지는 안 하겠다. 한 10개, 20개 정도의 마이크 이렇게 달아놓고 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확 확산돼서 마을로 쫙 퍼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묘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마이크, 들리는 마이크, 냄새 맡는 마이크, 생각하는 마이크, 느끼는 마이크로 확산돼서 펼쳐지거든요. 동시적으로 해요. 동시적으로. 이거는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차가 없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경험상으로 팍 퍼지니까 눈이 먼 거야. 모양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을 안 따라가 버리면 늘 이 하나라는 게 자각이 된다는 거죠. 모양을 안 따라가 버리면 우리 불교에서 뭐래? 경계를 안 따라가 버리면. 경계라는 건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뭐 이런 거를 이 경험상을 안 따라가 버리고 마음이 우리 지금 우리는요 쉴 새 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손을 들면 손 따라가고 이 종을 치면 종 따라가고 말을 하면 말 따라가고 뭔가 뭐 이게 감촉이 남다르면 그거 따라가고 그게 막 정신이 그러니까 내면이 무지 바빠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원래는 그냥 단지 이런 식의 경험상일 뿐인데 보이는, 들리는, 느끼는, 아는 식의 경험상이 쫙 펼쳐지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서 의식이 집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결박한다고 그래. 하나로 묶어버린다.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단지 파편화된 경험이 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의식이 이거는 채은이
누구 의식이 결박시켜 버려서 존재를 만든다 하거든. 왜 결박?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욕탐이라고 하죠. 욕구가 존재를 만들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려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너무도 재밌지 않나요? 너무도 불가사의고 신비하죠.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탁자잖아요. 테이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죠? 이거? 솔직하게 채연 씨 뭘로 보여요? 이거? 테이블로 보고 싶으니까 테이블로 본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펼쳐놓고 뭔가 쓰려는 의도를 갖고 보니까 이게 테이블인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으면 플라스틱 아니면 나무 조각,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경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시원하게 보려는 욕구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경이 되려면. 안 그러면 유리 조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욕구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그 욕탐, 그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경이 되고 탁자가 되는 것이고 죽비가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특히나 이게 지식도 있으니까. 여러분, 채연 씨 여기 공부하기 오기 전에 이거 뭔지 알았어요? 나무 쪼가리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걸 막 치는 거네. 공부 모임 할 때 뭔가, 이걸 죽비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건 죽비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로 안 보이고. 나무 쪼가리로 안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죽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어떤 지식을 탁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이거 이제 나무 조각이죠. 불쏘시개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김춘수의 시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너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비만 그러겠습니까? 죽비만 그러겠어요? 삼라만상에 모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가 먼저냐 인식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식이 존재이고 존재가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존재가 되려면 인식되지 않으면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인식의 결과를 해석한 것이 존재다. 그 어디서?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식. 존재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덩어리라는 어떤 존재성이 아니라 식의 노름일 뿐이다. 이거 식의 노름일 뿐이다. 식. 이것도 식이요. 이것도 식이요. 이것도. 근데 그 식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다라고 우리가 뭐다라고 알 때는 그게 다 아는 주체나 대상이나 다 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2연기로 표현을 했죠. 부처님은. 가만히 보니까 무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 지금 이 경험,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게 무명이거든요. 모든 것이 이 경험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자꾸 동일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식이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라는 식으로 분화가 되면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발동하고. 그게 12연기에 무명, 행, 식, 무명, 행, 자꾸 조작하는 행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드러나니까 그걸 의도를 갖고 자꾸 보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명식이 나오고 그다음 명색이 나는데, 이게 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의식이 자기 내용이 명색인데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식의 작용일 뿐인데 그 식이 주객관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둘러보는 거라. 자기 몸을 둘러봐서
그러니까 보는 주체나 대상이나 다 식인데 지 몸을 둘러봐서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분화가 일어나면서 접촉하면서 느낌이 생기면서 존재, 그러니까 육처, 촉, 수, 접촉하면 수, 접촉이라는 거는 의도를 갖고 자꾸 이렇게 만지고 간섭하다 보면은 느낌이 생기고 거기서 또 집착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욕탐이거든요. 그러면 애착해서 이렇게 보면 유에 취하고 취하면 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육처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내가 안이비설신으로 경험하는 주관이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게 내 육처. 그다음 왜 육처라는 거, 내 육입처, 왜 육입처거든요. 그러니까 주객관으로 분화되면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를 경험하는 내가 있다라는 게 내 육입처. 그다음에 그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왜 육입처. 그러니까 색깔, 형태, 뭐 어떤 소리. 그러면서 그게 막 관계하면서 이게 접촉하면서 느낌이 생기면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고 우리가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면 뭐 좋은 거는 취하려 하고 그러면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조작하는 마음으로 취하면 그 있는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벌써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랜 이야기가 지난 뒤의 이야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시간성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메커니즘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분별 의식이 그런 식으로 발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는 촉수, 애치, 유, 생 생겨나고 생노사. 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사와 함께 슬픔, 고뇌, 우울 그게 다 있다. 노사와 동급으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분별심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근데 원래 뭐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분별 의식이 그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뭐 12연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이제 자세히 이게 순간 역관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가를 역추적하고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번뇌에 떨어지고 그러면 유전모는 그거예요. 이 구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인 것이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거기서 해탈하는 것이지 본래 그러니까 의식 노름인 거야 이게 말하자면 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이게 의식이 서로 연기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설법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한 거는 여러 가지가 없죠. 사성제, 그다음에 뭐 그 팔정도, 연기법, 뭐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가죠. 연기법, 중도. 근데 그러니까 삶이 괴로움이다. 왜? 실체가 없는 거를 집착하니까.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제, 집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저 앞에는 중생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얘기한 게 멸제와 도제죠. 그러니까 멸제, 그게 멸한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멸하느냐가 도제인데 그게 팔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해탈할 수 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착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지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것이지 본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창조되고 있어요. 시공간도 이렇게 창조되고 있고 모든 어떤 그 욕구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불현듯. 저도 그런 거 문득문득 경험했거든요. 막 열심히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항상 여기서 운전한 것 같아 하는 듯한, 나의 인생은 항상 여기서 운전한 것 같아, 이런 식의 경험 없나요? 저는 문득 그런 경험이 오더라고. 막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기껏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기서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하는 식의 그런 유사한 어떤 경험들 없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항상 눈앞에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것도 불현듯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느낌 안 들던가요? 여러분 과거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미래에 한 번도 미래를 맞이해 본 적 없어요. 미래 경험해 보신 사람 여기. 과거 경험해 보신 사람. 경험은 안 했잖아요. 생각은 했지. 생각은 했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죠. 근데 직접 거기를 가보거나 거기를 누려보거나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연기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다. 사유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과거가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덮어놓고 있다고 믿지 마시고 있다. 내가 그래도 이게 있다라면 있다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라 이거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과거 있어요? 과거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절대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것이 너무 이 세계가 아주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 과거는 과거의 상처나 기억 때문에 막 무거워서 우리는 보통의 어떤 그 아픔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내가 왜 그거를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도 상상일 뿐이에요. 미래는 상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인데 결코 우리는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아주 단순해져. 눈앞만 남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죽비입니다라고 하면 벌써 이건 달라져 있어요. 벌써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죽비입니다 하면. 이게 고정불변의 죽비입니다 하면은 이거는 벌써 다른 물건이 돼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고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온 우주가 제도돼 버린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분별,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삼세를 제도하는 거예요. 제도한다는 건 뭐냐? 뭐 따로 있다고 여겼다가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속았구나. 습관적인 생각에 그냥 속고 있었구나. 이거는 이 불교는 그렇게 허무주의적이고 뭐 그렇게 뭐 비현실적인 게 아니야. 너무도 지극히 현실적인 게 불교예요. 너무도 지극히, 너무도 엄밀한 게 이게 불교고 이게 뭐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떤 당처라는 건 현실, 당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당해 있는 곳. 당해 있는 곳. 그건 현실이지. 직면에 있는 곳. 응? 발 딛고 있는 곳은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이지. 과거나 미래는 진짜 눈에 띄는 관념인 것이, 그 다음에 눈에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한 생각 일어나 버리면 벌써 이거 지난 거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변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0.1초 전에 이거였는데 벌써 말하기 전에 보고 이게 죽비구나 하는 순간 이게 변해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이 감각이 못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왜 이거 다 낡고 부서지거든요.
그건 뭐냐? 시시각각 찰나찰나 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습만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순간적인 경험일 뿐이야. 조건적인 경험.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난 식의 감각적이고 사유적인 경험. 찰나찰나 이거는 찰나찰나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이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조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될 뿐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변한다는 것도 뭔가 어떤 동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간순간, 그래서 똑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찰나찰나 계속 끊임없이 펌프질 하듯이 다른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아주 새로운 똑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똑같은 경험이라, 아까 나 조금 전에 만졌는데 생각이 그런 것이, 사실 생각의 내용이 그런 것이지 이 생각도 신선하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으로 생각 자체는 늘 신선해요.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조금 전에 10분 전에랑 지금이랑 똑같다 하는 것이 10분 전 생각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모든 거에 해당이 다 된다 이거예요. 순간. 이거를 명확하게 깨쳐야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게 딱 자각이 되고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거사님. 그렇죠? 여기에서 해석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관심을 둬보시라고. 어떤 작용에, 그러니까 내용에, 이거 해석에 관심을 두지 말고 경험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귀가 듣는다, 뭐 이런 해석 없이, 이건 해석, 왜냐하면 귀가 듣는다는 건 생각이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소리의 경험을 생각으로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해석이고, 순수하게 이 소리에, 그냥 이 소리를 아무런 해석 없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입히지 말고 생각을 빼버리고 그냥 이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종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생각을 입힌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영상에 자막 입히듯이 영상하고 자막은 별개인데,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소리에 생각을 입히지 말라 이거예요. 해석을 입히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호련히 일어났다 호련히 사라지지 않나요? 그게 뭔지 그냥 그 경험적으로, 그렇죠? 이게 살아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항상 이것만 뭐 알 수가 없는데 죽지는 않았어, 이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죽으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변화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설명할 수는 없었어. 이거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생각이 입혀진 것이 이 경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경험을 직면했을 때 이거는 죽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든 사물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든 간에 다 이런 식이라. 아니,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난 게 없어요.
이거다, 이거다. 이 깨어있음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 출렁거리고 있다.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깨어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게. 늘 이 경험이죠. 늘 이 경험. 왜냐하면 모든 소리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사물은 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생각은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느낌은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 깨어있음이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좀 장애가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여기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너무 좋은데,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거나 뭔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해야 되거나 뭐 업무를 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일없음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챙길 때는 괜찮은데 챙기지 않으면은 뭔가 분리에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만약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적 상태가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게 밝지 않은 거죠. 이거는 어떤 편안함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편안함 이전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이 쉬워졌을 때의 편안한 우리는 상태를 이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아직도 경계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체험하고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싶었던 거예요. 편안하고 싶었던 욕구가 이게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문득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다 쉬워지니까 아무 일이 없네. 이 상태를 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이 경계를 법으로 쥐고 있었다는 거를,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죠. 이런 식의 뭔가 일없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가 법이구나라고 내가 법상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죠. 법상을 쥐고 있지 않으면요,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각이 없을 때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공부구나라는 그런 법상을 쥐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시끄러워도 이거가 돼야 돼요. 왜? 시끄러우면 어디 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걸 체험했는데 뭔가 불편해, 뭔가 생각에 떨어지면 불편하고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딱 이 자리로 돌아가면 뭔가 딱 안정감을 갖고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 없는 경계에 욕탐하고 있다 이제. 치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동반된 그런 식의 어떤 고요, 평화를 그 경계를 붙든 것이라 이거예요. 이 법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챙긴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경계는 챙길 수가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이거는 여기 갈 때도 이게 아니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고 여기 일일 때도 이게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직 밝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밝지 않은 거예요. 체험에 상을 붙들고 있다 이거죠. 이건 상이 아닌데 성인데 이 성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성인데 상은 편안함이라는 상이 따로 있고 불편함이라는 상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똑같은 한바탕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그거를 나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나는 거.
부정적인 경계에서 깨어나. 그러니까 좋고 나쁜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려야 돼. 차별성이. 그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그 경계를 취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성에 이 깨어 있는 성.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확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현상적인 차별이 확 사라지는 듯한 확장성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살다 보면 우리 희노애락은 다 경험하죠. 우리가 몸이 주인일 때는 사실은 그것도 이게 습관화된 감정이나 어떤 그런 식의 반응일 뿐인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다는 그런 그 어떤 아상이 남아 있으면 좋고 나쁜 게 갈려요. 여전히. 아, 이거는 행복이야. 이거 불행이야. 이거는 뭐 괴로워. 근데 그건 나중에 보면 나의 경험이 아니라 단지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이런 패턴화된 감정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식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 주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게. 근데 우리 여전히 나라는 게 여전히 있을 때는 너무도 그게 다른 경험처럼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경험처럼 해석이 돼버리죠. 그게 아직도 밝지 않은 거거든. 단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식의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는 너무 기계적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똑같아.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별의 구조는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어떤 시점에서 똑같아지냐? 이 몸뚱이가 나라는 어떤 그 집착이 생기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이러고 온 거는 좋은 거고 이롭지 않은 거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나일 때는 부단히 이것이 유지되도록 영생하기,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욕구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별의식은 다 똑같아요. 조금씩의 어떤 내용이 좀 경험과 기억과 지식과 환경이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뿐이지 분별의 구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로우면 긍정적인 거,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부정적인 거. 단지 그냥 감각적인 자극일 뿐이죠. 어떤 감정적인 자극일 뿐이고 마치 전기 자극처럼. 근데 우리는 이런 자극은 좋은 자극, 이런 자극은 나쁜 자극 이런 식으로 천지 차이로 나눠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의식의 노름일 뿐이에요. 만법 유식. 모든 것이 식일 뿐이다.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환상이. 식노름인데 뭐. 근데 그 식노름인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해방감을 느낍니까? 뭔가 존재한다고 느꼈을 때는 진짜 이 벽 하나도 못 뚫어내거든요. 생과 사의 죽음이라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식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이 일이구나. 그러니까 성을 봐야 돼. 이거를. 그 법으로, 이 법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러면 이제 좋고 나쁜 경계가 사라지면 이상하게 경계의 차별성이 탁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막 뭔가 우리가 너무 칸막이가 많았어요. 구분했던. 근데 가장 큰 칸막이가 뭐냐?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묶여있던 어떤 경계의 차별성이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거기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서 남는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 의식.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이 성과 상이 뭔가 아직도 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 경계, 그게 무슨 경계든 뭔가 있는 것 같은 존재가 그 상태에 어떤 이원성이 남아있는 것이지 경계의 차별성은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고비를 한번 넘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이원성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식의 어떤 다른 어떤 똑같은 식의 다른 식의 어떤 발현일 뿐인데 우리는 이걸
둘로 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유식, 무경 뭐 이런 식의 전환이 와요. 공부하다 보면 뭐가 어떤 분리된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식노름이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일체가 통으로 하나의 식인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뭐가 있어? 식이 있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딱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네. 또 이런 식이 또 미미세한 그 잔상이 남아 있고 그것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이제 부처님이 말한 멸진 아무것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는데 그냥 그 그림자와 같은 이 현상 세계 그대로가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법계. 그냥 연기법이라는 거는 조건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드러난 세계일 뿐이지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곧 공이고 그게 중도죠. 연기 곧 공, 중도. 그게 불이법인 것이고. 왜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 불이법을 말하는 그 구절들이 쫙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이. 그게 아주 그래서 그 안목이 미세한 먼지 티끌 하나도 남아 있으면 그게 가려요. 마음에.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이 공부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법이라는 생각이 없죠. 마음에 아무것도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뭐 헛개비 노름이고 뭐. 근데 헛개비 노름으로써 그냥 그대로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게 또 진실하다면 또 진실한 것이죠. 뭐 어떤 덩어리라는 존재감이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공부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건데 그렇게 이거 하나 붙들고 늘어져도요 최소 10년 진짜 새끼를 안 돌아다니고 어중간해서 이게 여기서 뭔가 해소가 안 된다고 막 놓아버리고 막 딴 데로 돌아다니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진짜 집요하게 날카롭게 보고 또 보고 내가 뭔가 미흡한 게 없나 뭔가 걸리는 게 없나 보고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변화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제는 이상하게 그 보는 눈이 좀 날카로워지는 듯한 처음에는 막 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작은 게 보이고 더 작은 게 보이고 더 작은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는 과정이 이 공부인데 하여튼간 이 마음의 눈이 항상 자기 마음의 어떤 변화나 분별의식에 그 서치라이트를 켜고 있어야 돼. 그래도 최소 10년이다 이거지. 물고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속이 좀 예민하셔야 돼요. 겉은 좀 둔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상계는 둔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지 미세한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호랑이 눈이다 이거죠. 자기를 보는 눈, 분별. 그게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공부하다 보면 조금 맛을 보다 보면 이것밖에 할 일이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이 공부밖에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되게 이 즐거움이 있어요. 공부의 즐거움이. 딴 즐거움에 비할 바가 없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거든. 무슨 감각의 즐거움, 사유의 즐거움, 뭐 그런 즐거움보다 선의 즐거움만한 게 없다. 근데 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 마조 스님이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마조 스님이 계신 절에 그 사냥꾼이 영양을 이렇게 쫓다 영양 사슴처럼 생긴 걸 쫓다가 이렇게 그 마조 스님이 주석하던 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사냥꾼이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 사슴은 안 보이고 마조 스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내가 그 사슴을 잡으려고 활로 쏘으려고 왔는데 이게 여기서 사라졌다. 절 쪽에서.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난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우리가 딱 떠나려니까 그건 그렇고 그 사냥꾼은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한 번에 몇 마리를 잡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냥꾼이 하는 말, 아니 한 마리 잡지 그러면 몇 마리 잡겠습니까? 화살 한 번 쏘면 한 마리 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솜씨가 나쁘다고 한 떼를 잡아버려야지 그 한 마리씩 잡아서 언제까지 그걸 다 잡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떼를 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석공회장이라는 제자가 사냥꾼이 그때 출가를 했어요. 한 떼거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 한 방에 우주를 다 잡아버려야지.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잡고 있으면 언제 그걸 다 잡겠냐 이거예요. 한 떼를 그냥 한 방에 잡아버려야지. 이게 이 공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한 방에 잡는 거거든요. 이 근본이 탁 드러나 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해지는 거예요.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공부를 뭘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좀 응?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선이 그런 거예요. 선이. 하려면 그 우주를 잡아버려야지. 그 한 마리 두 마리 언제 그 잡고 앉아 있으려고. 한 방에 잡아버려야지. 이 공부가 그런 하나를 깨쳐버리면 천 가지를 다 깨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석가모니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이나 교도가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전국을 유랑하면서 그 논리로 싸워서 논파하면 이기면 이제 승자가 돼서 그 제자로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인도에는. 근데 어느 이 비구니 승려가 이렇게 자이나교 승려예요.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이 스승이 그러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네 논리를 갖고 너는 천 가지를 알았으니까 이 논리를 갖고 네가 이기면 제자로 삼고 만약에 네가 지면 네가 그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라. 그래서 막 전국을 돌아다녀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딱 수보린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질문을 막 던질 때마다 이게 척척척척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차례가 된 거예요. 천 가지는 그렇다 치고 한 가지를 아십니까? 하니까 한 가지는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천 가지는 아는데. 그 한 가지를 알아야지, 천 가지를 알았다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도 모르면서 천 가지를 알았다고 합니까? 그때 딱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보리의 제자가 돼서 출가해가지고 금세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가에 딱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시기하는 거지. 외도에다가 죄업이 많은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아라한가를 얻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의 막 법구경의 개성으로 딱 한마디 하거든요. 뭐 집착을 놓아버리면 뭐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근본이 말단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밝아져 버리면 이 근본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거랑 똑같죠. 낱낱이 밝혀가지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근원이 밝혀지면 세상의 근원도 밝혀지는 것이고 만물의 근원, 시공간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다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통하면 만 가지에 통한다 이거예요. 그게 뿌리가 밝혀져 버리면은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죠. 근본이 다 자기 손아귀에 드러났는데. 그 공부다, 이게. 낱낱이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다루는 공부가 아니다. 네, 오늘 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347쪽. 현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함에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경계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며 만나는 물건마다에 얽매여 버린다.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계가 어지럽게 뒤섞여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에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이며 사물을 끌어모아 공으로 돌리려 한다.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추고는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즉시 부수어 제거하며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막아서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다. 아득하고 캄캄하여 느낌도 없고 암도 없는 것은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병이며 묵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현사 스님이 대해 이전의 스승이죠. 이 당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이 스승이 어떤 것이 삿된 공부인가 이렇게 좀 쳐주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챙기고 안 챙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막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뭔가 됐다 했다 안 됐다 했다 챙겼다 그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경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온 시공간 우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것 거친 것 모든 존재 그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가로막을 재주가 없어요. 다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분별로 우리가 상으로 쫓는 건데 이거는 그 상 이전의 일을 어떻게 상으로 쫓겠습니까?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거 다 꾸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꾸며도 이거고 안 꾸며도 이거고 이거는 절대 달라지지가 않아요. 다 이 일이기 때문에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하며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우리 생각할 땐 있고 생각 안 할 땐 있고 생각할 땐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도 이거고 생각 안 해도 이건데. 그러니까 뭐냐 자기만의 뭔가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 거지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에 안 맞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경계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며 만나는 물건마다에 얽매여 버린다. 그러니까 다 상에서 찾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뭔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이해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봐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뭘 경험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게 경계 속에서 찾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건 경계가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써서 뭔가 이 공부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다고. 뭐 사물이 드러나도 이거고 안 드러나도 이거고 관계에도 이거고 관계하지 않아도 이건데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달라지는 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봐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법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달라지는 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계가 어지럽게 뒤섞여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뭐 깨달아 이거 한 소식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상에 사로잡히는 경향성은 그게 이름과 어떤 형태와 그런 거에 빠져드는 경향성을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 경계를 자꾸 끌어모으는 거야. 이게 조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작에 들어가는 뒷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곧 막 시끄러워지니까 뭔가 자기가 공부가 밝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가 시끄럽지 않으려고 공부한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 시끄러워지니까 이걸 시끄럽지 않게 바꾸려고 그래요.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여 이렇게 또 사물을 거두어 들이고 공으로 돌려 데리고 와 데리고 돌려 눈을 감아 안 보려고 눈동자도 감추고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즉시 부수어 제거해 하나로 끌어모아서 막 부수기 바빠요.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확 막아 눌러. 너가 일어나면 안 돼. 시끄러워지니까. 안 볼 거야. 보기 싫어. 조작이죠.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에 떨어진 것이다. 공하고 없는 것이 공부라는 상에 떨어진 것이다. 이건 외도다. 공무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아. 그래서 혼백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시체가 되려고 생각도 끊어버리고 감정도 끊어버리고 아무데도 없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시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살아있으면 팔팔하게 써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시체처럼. 이거는 쓰는 맛이 있는 것인데 쓰는데 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용이에요. 용.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드러내거든요. 아득하고 캄캄하여 느낌도 없고 암도 없는 것은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해는 뭐라고 얘기해? 자꾸 귀신굴에 들어가려 한다 그래요. 귀신굴에 들어가려 한다. 자꾸 쳐내고 없애고 일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귀신굴에 들어가려 한다. 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조작하는 병이다. 바로 그 병이며 묵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활활 발발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공부를 자꾸 죽이는 쪽으로 사실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왜 안 죽여지니까 계속 강도를 더해가면서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죽이려는 이자도 헛개비인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인정사정 안 봐주거든요. 나의 어떤 욕구나 바램이나 기대는 눈꼽만큼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다 평등하게 다 드러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항복기심, 그 나를 항복시키는 것이지 바꾸려는 그 조작하려는 나를 그러니까 항복시켜서 내가 실체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근데 버티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꾸 이거를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빨리 끝날수록 빨리 공부가 이렇게 진일보해진다. 그게 조작하는 마음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경험을 할 때 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된 그 좋고 나쁜 식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일어나는 인연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공부다. 이것이 이 인연을 바꿀 수가 없고 법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공부다. 나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노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나의 조작이 멈춰지는 공부. 그게 안목이 열리면서 같이 조작도 같이 멈춰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깨쳐야 돼요. 깨쳐야 돼요. 좋고 나쁜 것이 다 똑같은 것이구나. 나는 그 이전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꾸 나쁜 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게 조작이구나. 조작이죠. 마음 쓰는 게 다 조작이거든요.
공부는 마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쉬는 것이 공부지. 사실 그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걸 못 봐요. 그게 막 한계에 부딪혔을 때 조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에 탁 부딪히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유가 있으면 바쁘죠. 아, 공부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속는 줄 모르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봐야 자기 실수가 보이거든요. 이게 참, 내가 실수하는 줄 알면 금방 벗어나는데 그 이상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게 가장 극대화된 세계고 공부가 가장 극대화된 거기 때문에 그 자기를 가두고 있는 프레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거 한계에 부딪힌 뭔가 이게 못 견디고 괴롭고 그럴 때, 아, 내가 뭔가 법상을 쥐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탁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기 옆에 자기보다 더 공부가 깊어진 사람을 두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등대가 되거든. 근데 그런 등대가 없으면 자기 공부가 최선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뭔가 안 맞아.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안목으로는 저 사람의 말이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돼. 근데 보니까 그분의 공부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고 믿을만 해. 그러면은 자기가 부족하구나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스승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스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대로 표현하죠. 등대는 어떨 때 제 기능을 합니까? 어두울 때 제 기능을 해요. 밝을 때는 등대는 필요 없어요. 깜깜한 바다에서 그 배가 이제 빛이 없을 때 항로를 찾기 어려울 때 등대를 보고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자기 돌아올 곳을 아는데 우리 항구로 돌아와야 돼. 자기 고향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데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자기 공부에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등대가 없으면 떠돌아다니거든요. 망망대해를.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보다 안목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쫓아가면 돼요, 거기. 어두워요, 우리는. 왜냐면 한 번도 이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미지 세계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지도도 없어. 이게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성의 감각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등대가 없으면 10중 8구 길을 잃어버리죠. 진짜 운이 좋아야지 베개 하나?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스승의 존재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공부를 안목을 갖춘 사람만 있어야 된다. 그게 등대죠, 등대. 빛이 되어주는 빛이. 그러면 등대는 그냥 빛만 비춰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왜냐면 얘기는 했죠. 자기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빛이죠,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지만 뭔가가 자기보다 밝은 소견일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할 때 뭔가 소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소화되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해가 아니라 진짜 소화되는 폭이. 근데 꼭 한 10%, 5%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거 우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내 손가락이 올라가지 우주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것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와닿는데 우주가 통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면은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입니다 하면은 와닿아요. 근데 이게 우주가 온 우주 삼라만상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콱 막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보다 훨씬 공부가 깊으신 분이니까 내가 틀렸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구나. 그거를 열심히 막 눈뚫어지게 봐서
이해하려고 해서 그게 소화되지 않더라고. 엉뚱한 곳에서 터지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게 소화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체험도 그렇고 안목이 이렇게 확확 변하는 것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날 겁니다. 막 하고 싶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할 때 욕심 부릴 때 안 일어나. 그냥 되든 안 되든 이걸 놓지 않고 가다 보니까 진짜 기대하지도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다릴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게 확 전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전복돼. 시야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를 그 맛에 못 놓고 하죠. 그 맛에. 그러면 훨씬 가벼워져 있고 훨씬 가벼워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광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여러분의 몸소 증명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무슨 약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약의 효험을 봐야지, 아, 이게 가짜 약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사기꾼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